네, 반갑습니다. SK은행 한상태입니다. 네, 처음에 주제를 받았을 때 사실상 미래 선박에 대한 정의 자체를 어떻게 내릴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저희 회사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다 할 행동 내지는 액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과학적인 방법으로 키워드를 좀 뽑아보니 결국 미래의 선박이라는 데 있어서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이라는 두 키워드를 빼놓고는 논의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가졌고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에코 프렌들리는 디스트럽티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기술, 그다음 산업, 그리고 안전, 환경 각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디스트럽티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유인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디스트럽티브한 트렌드를 가지고 현재 업계의 동향들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 디지털라이제이션 쪽은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커넥티드, 그다음 오토노미, 블록체인. 물론 최근에 사이버 시큐리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생략이 돼버렸고요. 세 가지 키워드에서 결국 있는 부분은 앞서 많이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국내에 여러 어떤 파티들이 해외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에코 프렌들리 쪽은 결국 fuel이라는 키워드로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LNG가 현재 각광에 화두에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여러 대체 연료들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가 되고 또 실제 티어 그룹 중에 퍼스트 그룹들은 다양한 R&D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SK온에서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트 세이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 세 가지 추구 가치를 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그다음에 에코 프렌들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쪽은 축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10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그 세 가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렌들리 쪽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당장 화두에 있는 이 코스트 세이빙이라는 부분, 연료 절감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친환경에 대한 화두 중에 결국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추고자 하는 게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그에 맞춰서 기술 검토를 통해서 특허를 받은 일렉트릭 히터라는 기술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속스 레귤레이션 아마 최근 그 선사에서 지금 맞닥뜨렸던 허들 중에 가장 큰 허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대응 준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0 데이터 플랫폼 부분의 준비 현황인데요. 저희 회사에 어찌 보면 좀 근간에 있는 DNA 그리고 내지는 어떤 전략 자체가 저희 회사의 어떤 제한적인 리소스 차원 때문에 자체 개발보다는 타사와 함께 그 유수의 타사와 함께 같이 개발한다는 컨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10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예. 그래서 그 두 회사와 함께 저희 회사의 어떤 선박에서 발생된 데이터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JD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두 회사 모두 최근에 저희가 이제 LNG 선박을 발주를 하다 보니 그 LNG에 좀 특화된 데이터 플랫폼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입니다. 앞서 잠깐 일물이 됐었지만 결국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에 가면 기존의 어떤 그 메인테넌스 방식이 바뀌게 될 테고 그 바뀌는 거에 맞춰서 근간에 있는 건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게더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의미한 메인테넌스 체계를 바꾸는 목표를 가지고 유수의 이 만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국내에 최근에 원래도 소개됐었습니다만 이 메카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선박의 메인 엔진에 대해서 메인테넌스 체계를 바꾸고자 지금 트라이얼 중입니다. 네, 세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SK에는 관계사 중에 SK텔레콤이라는 그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쪽 회사와 함께 저희 선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리고 나아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가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JDP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참조 장표인데요. 결국 이 에코프렌들리라는 그 테마 속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 결국 연료 절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 절감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ESD라고 표현하죠.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대한 설치 현황을 간략히 그린 테이블이고요. 뭐 여기서 사실상 뭐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국 이 GHG 에미션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GHG 감축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가야 될 텐데, 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결국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어떻게 100%다 신뢰하고 또 선사해서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거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결국 또 연료 절감하고 같이 연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특허로 된 일렉트릭 히터 기술입니다. 아시다시피 본선에서는 그 잔사유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잔사유 같은 경우에는 일정 양의 비스코시티를 맞춰주기 위해서 히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히팅이라는 게 항해 중에는 이코노마이저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이 되겠지만 정박 중에는 보일러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특허를 개발한 일렉트릭 히터 같은 경우에는 정박 중에도 이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선박에 필요한 연료에 대한 비스코시티를 맞출 수 있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APM이 약간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APM이 약간 니치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결국 선박이 부두에 접안했을 때 육상에 대한 전력을 쓴다는 부분은 맞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비스코시티를 맞춰주기 위해서 본선에서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본선에서 보일러 가동에 의한 배기가스는 배출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 기술이 그쪽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제로 에미션까지 갈 수 있는 니치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또 저희 회사 관계사 중에 SK 에너지 정유사가 또 있습니다. 공교롭게. 네, 그 정유사와 함께 현재 화두에 있는 속스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논의가 있었고 스크라바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VCC 선박 7척에 대해서 스크라바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자는 걸 협의가 됐고 현재 보시는 사진은 그 선박 중에 첫 번째 선박인 시 마제스틱이라는 선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일럿 테스트 진행 초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은 10분이라 했는데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현재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에코플랜드라고 하는 테마 안에서 현재 저희 회사가 처해 있는 프랙티컬한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좌측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요. 우측이 에코프렌들리 쪽입니다.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 쪽은 결국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웨이브라는 것에 대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그에 맞춰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처한 사항이 결국 코스트, 재원 그리고 IT에 대한 전문 인력을 저희가 현재 소싱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타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의 자체적인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상황이다. 비단 이 부분은 뭐 저희 국내 선사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대부분 유수의 선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JDP를 하다 보니 현실적인 좀 이슈 사항이 있는 게 결국 저희 회사의 ERP, 소위 이제 선박 관리하는 플랫폼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 플랫폼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따로 현재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 이 선박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어떤 요소들이 같이 인터페이스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프랙티컬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핸들링. 결국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파일럿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선박들이 많아지고 또 결국에는 저희 회사의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슈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는 에코프렌들리 쪽은 현재 지금 속스 그다음에 BWM 이 두 가지에 대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함에 있어서 선사에서 현실적인 재무적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속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약 1억 5천 불, 그 다음에 BW 같은 경우는 5,700만 원, 총 약 2억 불 가량의 재원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두 가지 레귤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독자는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운임에 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운임에 얹는다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현재 선사가 저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GHG 결국 그 다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속스, 녹스, BWM 다음에 논의되는 것이 결국 GHG일 텐데 그 GHG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분에서 현재 LNG 퓨얼십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GHG 관점에서 LNG 퓨얼십이 과연 친환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결국 여러 가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선사에서 GHG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향후에 어떤 감축까지 갔을 때 100%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설치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HG 레귤레이션 자체가 향후에 트레이딩 경영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내지는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7분 안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